네, 서장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장 오늘 11번째 시간 122쪽. 참 뭐 매번 이제 공부 모임을 하는데 딱히 할 말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고 오늘은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1대1로 한번 이제 답답한 사람 먼저 1대1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공부 모임을 한번 이끌어가는 걸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서울 모임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인천에서 시작을 했죠. 인천 모임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와서 1대1로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들으시고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죠. 대화하다가 그 어떤 한 생각에 이렇게 출처를 돌아보게 하려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고향이 전주인데 그분이 아마 직업이 약사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부에 대한 갈증이 심해가지고 그냥 정해진 약국, 자기 약국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해진 약국에 출근하지 않고 돈이 모자라면 알바로 이렇게 약국 가서 일을 도와주고 돈이 모이면 그 돈 갖고 소위 이렇게 공부처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다음 돈 떨어지면 다시 알바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어떤 마음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좋은 어떤 직업에 그 좋은 학벌인데도 안정된 삶을 못 살고 그래서 뭔가 그 영성 단체라든가 수행 같은 코스 막 이렇게 아바타 코스니 막 이런 것도 막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상당히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마음이 항상 이게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그 삶이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전주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고향 얘기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전주가 그렇고 내가 뭐 어디서 태어났고 막 얘기하다가 그 봐봐요 거기서 다 나오잖아 하니까 또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지나니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법문을 어느 대구 분인가가 거사님인데 들은 거예요. 집에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보자 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침대 걸터 앉아 이게 누워가지고 가만히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떤 생각하지 말고 말 따라서 그냥 한번 따라와 보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 한번 들어가 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 자성을 탁 이게 확인한 거 이거구나 하는 게 딱 소식이 온 거라.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나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다 깨달은 줄 알았대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금방 따라가 보니까 거기거든. 그래가지고 다 거기 아마 이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다 깨달은 줄 알았대요. 근데 아무도 거기서 깨달은 사람 없는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는데 왜 이걸 모를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냥 음성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기가 이 자리를 그냥 말 따라가다가 확인했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어떤 그런 깨달음이 온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게 왜 이 사람마다 참 그 인연이 다른 건지 어떤 준비된 상황이 다른 건지 그게 알 수가 없는데 이 공부 우리가 자성을 어떤 견성한다 아니면 성품을 본다 아니면 체험한다 깨닫는다 깨달음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기본적으로 좀 그 깨달음이라는 그 용어의 권위가 너무 강해요. 너무 크고 너무 먼 얘기 같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감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그 깨달음이라는 말이 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권위, 위압감 이런 것이 강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진리니 깨달음이니 뭐 견성이니 뭐 견성은 또 특히나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잖아요. 견성 뭐 이런데 사실 자기 자성이라는 거, 자기 자성을 보는 어떤 그 일단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은 내가 보니까 그 순간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또 말에 오염되고 그 말의 권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체험의 순간에는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용어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깨달음 그러면은 너무 그 나와 이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내가 아닌 것에 대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진짜 우리가 체험의 순간에는 깨달음이고 뭐고 막 이런 식의 그 용어들의 권위라든가 용어 자체가 이렇게 사실은 빛이 발현돼야 해야 되나? 이게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늘 쓰고 있다라는 말도 사실은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 불교 선 가르치는 데서 뭐 작용이니 쓰고 있느니 작용한다는 이게 작용한다는 말도 너무 권위적이에요, 사실은. 용에 대한 환상도 상당히 많아요. 체와 용 해가지고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언어적인 권위도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야. 아주 심플한 거고 너무 단순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심 가득 이렇게 표정으로 진짜 막 몇 끼 못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막 아니면 식욕이 뚝 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만한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의 준비라든가 그런 어떤 엄격함이라든가 그런 식의 무게가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거라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대단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라 아주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아주 유치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지. 우리의 어떤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지적 수준이면은 금방 이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직감적이고 감각적이지 감각적인 면이 강하지 어떤 사유라든가 사고라든가 어떻게 보면 즉각적이다. 왜 선사들은 보면은 이게 도가 뭡니까 물으면은 한 대 때린다거나 소리 지르거든요. 그거는 무슨 어떤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생각이 끼어들어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쉽다라는 거야.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실망할 수 있어요. 되게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헛다리 짚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데 너무 용을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 이거는 무슨 숭고하다느니 무슨 진실하다느니 이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갈 때는 이게 뭐 숭고하다느니 뭐 대단하다느니 뭐 진실하다느니 이런 용어가 어떻게 보면 더 이 진실을 보는 거를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런 용어가 주는 느낌들이 있어요. 느낌들. 진실하다든지 어떤 순수하다느니 무궁무진하다느니 무한하다는 이런 말은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근데 체험할 때는 절대 그런 말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공부가 원만해지고 나머지가 없어지면은 그제서 이것의 진면목을 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의 진면목을 다 보면서 이렇게 확 밝아지진 않아요. 물론 이제 체험적으로 우리가 둘 아닌 거에 대한 순간적인 체험이 너무 강렬하게 엄습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처음 이렇게 살짝 맛볼 때 들어갈 때 그렇게 막 너무 무슨 경천동지할 정도의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저만 봐도 그래요.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딱 이 자리가 와닿았을 때의 그 느낌 뭐냐면,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아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는데 이거 그런 식으로 갈 게 아니었는데 하는 식의 이런 전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자리를 체험하고 나서 집에 가서 심쌤 오는데 이게 그 요리하다가 이게 웃을 일이 절대 아닌 게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웃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아니 이게 그렇게 할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일깨워 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냐고 그렇게 그 폼 잡고 다녔냐고 이런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이 나온 거거든. 절대 그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공부라든지 무슨 세속의 공부도 마찬가지지만은 깨달음에 대한 뭐 경을 읽는다거나 어록을 읽는다거나 거기서 뭔가를 얻은 그것이 사실은 이거 맛보는 순간에는 오히려 장애가 돼요. 그게 장애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이 도를 깨닫기 전에는 그 배우는 말, 습득하는 말마다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분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에 갇혀 있으면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더 오염되고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더 그래요. 근데 이제 특히나 그 도나 불교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더 오염돼 버려요. 근데 이건 그런 오염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상의 이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아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듣고 알면은 그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시간만큼 그 내용만큼 그냥 구속돼 버리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뭐 어록을 보고 아니면 무슨 뭐 경전을 못 봤다는 거는 절대 이 체험의 순간에 핸디캡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아요. 오히려 그것이 많이 아는 것이 우리는 그 부정할 수도 있지만 좀 뭐랄까 이 자리 이 본성에 대한 어떤 체험이나 체감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이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한 거고 분별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그 아상만 강화시켜요. 많이 알면.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아는 것이 자기는 아니다. 나는 그런 게 없고 겸손하다 하지만 그 깨닫지 못했을 때에 많이 안다는 그 자체는 그건 100% 그건 아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저는 사실은 이 공부할 때 체험하기 전까지 이 경전이나 반야심경이니 사실은 금강경이니 뭐 다른 경전은 그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봤지만은 그러니 다른 것도 볼 어떤 기회도 없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알았으면은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불교 어떻게 보면 불교 대학 다니고 요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이 어려우니까 이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불교 대학 먼저 간대요. 불교 대학 먼저 가서 그 무슨 불교에 대한 용어가 무엇인지 알고 그제서야 들으러 오겠다 아니면 듣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거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많이 알면요. 내가 그 체험하기 전에 같이 공부한 그 도반이 20대 초반이었다 그럴 거예요. 갓 대학원 들어갔으니까 뭐 25이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까놓고 얘기할게요. 나보다 학벌도 낮아. 아니 그러니까 좋은 대학 안 나왔어. 말하자면 뭐 그렇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교양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뭔가 좀 상식이 풍부한다거나 문화적으로나 뭐 이쪽으로나 뭐 지적으로나 뭐 뛰어난다거나 뭐 사고력이 깊다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말하자면 그 있잖아. 지잡대. 그 의식이 나 같은 경우도 물론 시골에 있는 깡촌에서 대학 나왔지만 그래도 국립대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라고. 우리 때는 그 대학 가려면 도에서 우리 동기는 3명인가 밖에 못 갔어요. 거기서 자체 경쟁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별 대학도 아니고 사실 거기 나와가지고 뭐 취업을 한 것도 아닌데 딱 있어. 이게 아상이 이게 강한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나보다 머리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아는 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교양이 많은 뭐 풍부한 것 같지도 않은데 깨달았다는 그 사실이 화가 나는 거야.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못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판단인 게 뭐냐면 이 도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 지식이 풍부해야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여러모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저 친구는 그것도 너무 이른 나이에 저렇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법문하면요. 막 박수 치면서 맞다 하면서 웃어요. 깔깔깔깔 웃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막 우거지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것도 애가 참 순수하고 그러니까 그걸 숨기지 않아요. 우리 알아들으면 그냥 혼자 이렇게 지그시 웃고 마는데 그 친구는 맞다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스승이죠. 저한테는. 왜냐면 화를 내게 만드는 거야. 공부를.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만 봐도 뭐냐면 이 지식 그러니까 아는 게 많다. 그런 것 자체가 아상만 키운다. 아상만. 근데 이 도라는 거는 전혀 그 지식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 체험의 순간에는 장애만 되는 거예요. 장애만 되는 거야. 아주 단순한 거야. 이건 아주 단순한 거. 근데 그래서 그때 왜 이 여러 사람 대화하는 걸 듣고 체험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는 그냥 그 뭐 공부에 대한 뭐 불교에 대한 그런 지식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따라온 거야. 그냥 따라온 거라.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고 한번 따라가 볼까? 말하는 걸 따라가 볼까 해서 따라가 보니까 딱 자기 자신을 봤는데 똑같은 말을 듣고 그것도 똑같은 자리에서 아니 실제 자리에서 이 사람은 음성으로 들었지만 실제 자리에서 듣고도 뭔가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또 그 순간 알아듣는 것 같았거든요. 지나면 또 딴소리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거는 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자기 상 그거를 못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 자기만의 그게 뭘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깨달음이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걸 내가 만약에 분명하게 들고 있다라면은 그건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객관화된 언어로 딱 깨달음이라는 뭐 이런 거야라고 쥐고 있으면은 그거는 금방 들통나기 쉬운 관념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게 막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거랑 막 뭐 어떤 욕망 비슷한 것 같기, 자기 투사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보고 들은 지식과 어우러져 가지고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깨달음에 대해서 막연해. 뭘로 언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데
막연한 장애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막연. 그건 자기도 분명하게 모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뭔가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100% 그거는. 자기 기대를 못 놓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따라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물들지 않는 아이의 심정,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떤 그런 순수성으로 와야겠죠. 그렇죠? 그런 애들은 뭐 사실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을 것이야 라는 그런 거 다 놓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그냥 약간 뭔가 무슨 농담 한번 들어볼까 하는 그런 심정의 가벼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문득 이렇게 와닿을 때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눈에 불을 켠다거나. 그렇죠?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뭔가가 있어. 뭔가 바라는 게 있어.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것도 이렇게 내가 뭔가 던져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들. 그러니까 온전한 자기를 못 보는 거거든요. 이 말하는 사람이 뭔가 힌트를 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 뭔가 살짝 이렇게 뭔가 던져줄 것 같은 그런 기대. 그게 이제 시선이 새 나가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전히 경계의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백날을 얘기하고 1000번을 얘기해도 이게 못 알아들어. 말하는 사람한테 도가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100번 들어도 그 말이 진짜 뭘 의미하는가를 자기는 몰라요. 진짜 저한테 도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하는 어떤 내용에 있는 게 절대 아니고, 말하는 어떤 상황에서 뭔가 무슨 묘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게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 말하는 순간 내가 캐치하지 못한 뭐가 있을까요? 그게 절대 아니거든. 그냥 본래 자기한테 자기가 그러니까 쓰던 물건이죠. 쓰던 물건이다 그러면 무슨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언어적인 답답해요. 이 순간에 어떤 이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 그냥 단순히 그 아프면 아픈 줄 아는 거. 그 아픈 자리. 단지 이거예요. 단지 이거라고.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안 아픈 사람 없잖아. 그 아픈 자리가 있잖아요. 아픔이 일어나는 데가 있잖아. 뭔가 생생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있거든요. 그냥 아픈 자리가 있거든, 그냥. 근데 이게 생생한 게 있잖아요, 그냥. 안 아파요? 그거라고. 그냥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이렇게 어떤 이 소리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죠. 내용에 상관없이 잘 일어나죠. 잘 일어나잖아. 그냥 잘 알아지잖아. 그쵸? 잘 알아지잖아요. 요거랑 이 아픈 줄 아는 거랑은 다른 겁니까? 아픈 자리랑은? 이게 뭔가 표현할 길이 없지만 이게 깨어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는 어떤, 살이 있고 뼈가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 안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알잖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예전에 거사님이 생각나는데, 심쌤이랑 제 모임이랑 이제 번갈아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손 좀 내밀어 보라 해. 그러면은 그때는 심쌤 좀 약간 소심했어요. 이겁니다. 네. 맨날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예? 잠깐 손 좀 내밀어 보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가는 거야. 못 알아듣고. 근데 나중에 제 모임이 와가지고 문득 알아듣고는 아 이거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실 좀 세게 때려주시지 그러는 거라.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거든. 그냥 알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는 게 있죠. 이거라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는 거나 그럼 세게 때려주자면 이렇게 세게 팍 때려서 아는 거나 강도는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있잖아요. 똑같은 게. 그냥 좀 대답 좀 해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차마 못 받아들이는 거야. 차마. 설마 그런다고. 설마 내가 그토록 그 애타게 찾아왔던 요즘 뭐 화병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애쓰면서 찾았던 것이 겨우 이거란 말인가. 그게 언어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사실.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서 안 받아들여진다기보다는 예. 이게 뭔가 하나로 취합되지 않는 뭔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지지 않는 이미지로서 약간의 그런 막연함이 있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느꼈을 때 이거라고 했을 때 이거라고 그러니까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왜 그러냐면 왜 그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얘기를 해줄게. 왜냐면은 그게 너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역설적인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 하는 거를 봤죠 사람들이. 그 순간은 뭐냐면 지금은 체험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그 순간 명확하게 이렇게 와닿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그런 식의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든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확하게 온 것 같다는 그 생각을 못 떨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막연하게 왔다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분명하게 오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그렇게 와야지 깨달음인 것 같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명확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분명해지지가 않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상을 못 놓는 거죠. 그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걸 놓아버리면 명확해요. 이상하죠. 그 어떤 사람이 체험하는 순간에 보니까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와. 그래서 그런 게 와야 돼.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 바람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거기다 심지어. 그러니까 잘 봐요. 네. 그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나는 명확하지가 않고 저 사람은 명확해. 그럼 좋아요. 이거 아주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명확함을 저 사람이 명확하게 왔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자기는 판단합니까?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명확하게 할 만한 그게 구체적으로 잡히는 뭔가도 아닌데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뭘 그렇게 이거라고 저 사람들은 뭔가를 분명히 봤으니까 분명한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깨달음의 순간에는 그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행태를 부리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송명진 씨는 그 타자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을 단 1%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표현되지 않은 어떤 그 마음속의 그 스토리 아니면 이야기 뭔가 경험이 있다 치십시다. 1%라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체험의 순간에 어떤 생각이라든가 자기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이 명확하게 왔다는 거는 순전히 자기 생각이라는 거거든.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그때의 어떤 심적 상태가 단 1%도 자기한테는 경험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단지 내가 그 사람의 행위나 언행이나 표정을 보고 취합해가지고 저 사람 분명하게 왔어라고 결론 내린 거라. 100% 자기 망상이라는 거지. 그럼 망상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장애 아닙니까? 이 돈은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 이런 기준에 맞는 깨달음이 와야 돼. 왜냐하면 저 사람 경험하는 거 보니까 이래. 그래서 나는 이런 기준에 맞는 깨달음이 안 왔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의 체험이 단 1%도 없는 거고 순전히 자기 투사죠. 망상이죠.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눈에 먼지 티끌 하나라도 들어가면 허공꽃이 난무한다고. 이거는 돌덩이가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 그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생각을 쥐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놓아버리면 본래 이건데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이것인데 그러니까 못 보는 거지.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왜곡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왜 그 눈에 이렇게 먼지티끌이라도 하나 보이면은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돌덩이 같은 걸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의 진가를 못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이게 둔하다는 거야, 이게. 아, 이게 왜 진짜 그러니까 헛똑똑이라는 거야, 이게. 자기가 들고 있는 망상에 걸맞는 깨달음이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던져버려, 놓아버려야지. 망상이니까. 아, 무슨 근거로 저 사람이 확실한지 분명한지 그냥 쇼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순전히 자기 판단이거든. 자기 망상이고. 근데 그걸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의 진가를 못 보는 거고. 그러니까 헛똑똑이야. 이런 사람이 진짜 둔한 사람이에요. 자기 망상의 기준에 맞는 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 구조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을 하니까 알지. 특히 입 닫고 있으면 맨날 들어도 맨날 똑같은 얘기 분명 알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은 그걸 들고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근데 경험해보면 알아요. 안 되는 이유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뻔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이것도 뭐 수도 없이 들고 있지. 그 요거에 맞는 일을 기다리기 때문에 진리는 망상이 아닌데 이 망상에 걸맞는 진리가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게 오겠습니까? 망상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투사잖아요.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왜 자기 생각에 속아 넘어갑니까?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왜? 자기 실수를 못 돌아본 거예요. 그게 이 생각이라는 게요, 되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교묘하고 이 한 생각이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들고 있고 쥐고 있고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를 몰라.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라는 것도 이제 진화를 하죠. 예전에는 뭐 어떤 다른 것들이 공부에 장애를 일으켰다면 이제는 공부하면서 들은 언어가 사실은 이 공부하기 전에 체험에 대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이런 분명함이 와야 된다는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법문 듣고 뭐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쥔 거죠. 근데 소극지. 왜?
아니 내가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이 사람도 그 얘기하고 저 사람도 그 얘기하고 심지어 이 법상에 앉아있는 사람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근데 이거는 다 말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망상이에요. 망상. 독이라고 독. 그래서 방편이다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여기 2시간 내내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으면서 아무 말도 듣지 말아야 돼.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 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밖에서 들어오는 게 없어야 돼. 철저하게. 이거뿐이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주워 먹어. 주워 담아. 그래가지고 요 기준에 맞는 일이 왜 안 버려져? 뭔가 될 듯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는 이유는 이거 놓아버리지, 완전히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망상을. 깨달음에 대한 상은 다 망상입니다. 이 생각은. 체험에 대한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이미 도달해 있다 했잖아. 이미 우리가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쓰고 있다 했잖아. 얻을 필요가 없다 했거든요. 근데 왜 얻으려고 하냐고. 왜? 저 사람은 분명하게 체험했는데 난 체험 안 했어. 그래서 난 분명한 걸 얻어야 되고 얻으려는 마음 아닙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보물이 아니라는 얘기 누누이 한다고. 지금 없는 거라면 그거는 나중에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라. 밖에서 들어오는 거. 분명한 체험 없죠. 기다리죠. 네. 그러면 지금 없는 거 기다리는 거죠. 네. 그 보물입니까? 그 선사들의 말에 빗대어 본다면? 아니죠. 그건 100% 망상이에요. 보물이 절대 아니라. 네. 그럼 왜 그걸 바보같이 기다려? 선생님이 여기서 들려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쥐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쥐고 있게 괜히. 말 안 하면 공부 안 하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아니 너무 깨달은 사람의 반응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걔 중에 하나도 제 손에는 잡히는 게 진짜 하나 걸려드는 게 없으니까 잡으려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이것도 난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그 알려고 하니까 모르지. 나는 이미 아는 걸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이렇게 그 깨달음에 대한 상이나 깨달음에 대한 어떤 추구나 이게 아주 못 놓아진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냐? 도둑놈 심보야, 그건.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히려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일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무소득. 그걸 깨닫는 거야. 아무것도 밖에서 들을 건 없다는 걸 깨닫는 건데, 그 말은 백날, 천날 들으면서도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헛똑똑이지. 자기 딴에는 공부 잘하는 줄 알아. 막 이게 화병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용을 쓰니까 그게 공부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바보라는 얘기예요. 밖에서 얻으려니까 그게 내 뜻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안 되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게 열받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마음이 밖에 향해 있으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문을 지금 잘못 들은 거라. 이미 완전하다 했잖아요. 밖에서 들어올 건 하나도 없어.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헛것들이니까, 망상이니까. 이미 있는 걸 돌아보란 말이에요. 이미 있는 걸. 좀 정직하라고. 정직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응? 상거래 하듯이 공부하면 안 돼. 주고받고 하듯이. 이거 오고 가는 게 없는데 뭘 주고받아요. 이미 있는 게 100% 진실한 거고 나머지 오고 가는 거는 그 진실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없는 거 분명하지 않은 얘기했죠. 지금 없으면 나중에 올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오면은 그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왔던 거는 가겠죠. 답이 나오네 그러면. 근데 왜 그걸 기다리냐고. 어차피 갈 것을. 지금 없는 것은 간다고 얻더라도. 왜냐면 그게 사실 그게 긴지 아닌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뭐 찔러서 아픈 그것도 사실 이건가 싶은 거지 이거다 싶은 거는 사실 아닌데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를 꺼내가지고 보여드려서 확인받을 수 없고 하니까 어떤 일종의 체감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제 스스로의 그거에 대한 믿음이 되니까 선생님께서도 물결이랑 물이랑 이게 그 물결이 물에서 나온 거를 한 번은 체감해야 공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요 말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무슨 말만 하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의 기준이. 그 밖에서 온 거잖아. 지금 없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완전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소를 타고 소를 찾지 말라고 한번 해줬어.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일반적인 용어로, 일반적인.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 더 대단한 게 있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미 완전하다. 네. 이미 도달해 있다. 네. 부족함이 없다. 네. 어? 그러면은 지금 있다는 거고, 네. 나중에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오는 거는 진실한 게 아니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말을 이게 못 따라와.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거야.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냥 따라오질 못하고 네. 얘기하면은 근데 어쩌고 저쩌고 자꾸 단서를 달고 토를 달고 반론을 하려고 그러고. 생각 없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을 하는 거야,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봐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들어.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자기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체험이 와야 돼. 그렇죠? 그거 지금 없는 거 기다리는 거죠. 그거 깨달음 아니에요. 그거. 네 하면서 속으로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지. 뭐 이런다고. 그것이 뭐냐면 믿지 못한다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 저는 말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늘 그럼 안 된다는 얘기 들으면서 늘 그래도 결국은 말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속고가 멈춰지지가 않는 게 문제가 아닐까. 말에 자꾸 속는다고요? 특히 이제 제가 믿고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 말씀이니까 말에 붙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렇게 순진하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자기의 어떤 어떤 자기 판단을 믿으려는 더 마음이 강한 거 아닐까요? 선생님 말씀에 제 판단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탁 저한테 걸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거잖아. 너무 자기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더 하는 말에 잘 끌려가는 것 같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믿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같다. 말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말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당연히 믿으니까 그 말을 믿는 거겠지만 말에 대해서 늘 살아올 때 말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신뢰 있잖아요. 말이 모든 걸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별로 성숙이 안 된 건데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말의 신뢰성을 나이 들면 들수록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언어에 대한 신뢰성은 난 점점점 떨어지던데. 똑같은 사안을 갖고도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 말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오히려 점점 더 느끼거든요. 성장하면서.
저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결국에는 말로는 절대 말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우리가 깨치는 데는 말로 갈 수가 없어라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그게 누구의 말이든 간에 왜냐면 말은 항상 그 상대성이 있는 거고 상대적인 거고. 법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언어라는 것 자체가 진실을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마지못해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일상적인 또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말을 쓰는데 이게 반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100% 효과를 발휘한다 할 때는 말을 함으로써 이게 이 말이 100% 이 사람한테 효과를 발휘할 때의 상황은 50%가 최선인 거예요. 말로 100%를 얘기할 수가 없거든. 담아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50%는 버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100%다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 말을 알면 안 되고 그 말을 하는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선사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말을 알아들으면 그거는 잘못 알아듣는 거고 의지, 말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말 뜻.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진짜 이 헛똑똑이 한국 제일 똑똑하게 생겨놓고는 보니까 되게 뭔가 이런 그 두뇌 이런 쪽으로. 나름 논리가 정연했거든. 아니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지금 이 상당히 어떤 이 감수성이나 영적인 그게 더 발달하니까 아주 새로운 경험이에요. 저는. 네, 아주 새로운 경험인데 어쨌든 간에 뭐 여기까지 온 이상 뭐 지금 자기 뭐 처지니 상황이니 이거 돌아봐서 자존심 구겨지고 말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도 막 태반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뭔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고집이 세. 뭔가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둔하거나. 하여튼간 뭐 그거는 이제 각설하고 그렇죠? 잘 돌아보세요. 그 체험 기다리면 자기 분명한 체험, 분명하다는 어떤 체험적인 상황 기다리면은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네. 그거 놓아버리세요, 그거. 네. 그거하고 깨달음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네. 깨달음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자기 어떻게 보면 상상이에요, 환상.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그건 망상이거든요. 깨달음은 환상이 아니니까. 네. 이미 있는 거니까. 네.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아니면은 이미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게 또 제 스스로가 분명하게 느껴지면 뭐 굳이 뭐 체험 같은 거 뭐 굳이 안 기다릴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체험 필요 없단 말도 많이 더 들었으니까. 근데 분명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분명하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거 망상이잖아. 그것도 네. 응? 네. 그거 빼버리면. 눈도 깜빡해서 있고. 그거 빼버리면 이미 부족함 없는 거. 그런 것, 왜냐면 그건 아직 오지 않은 거니까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이미 있는 게 진실하다고. 진리가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안 온 거니까 그건 진실한 게 아니니까 놓아버려야죠. 분명함이라는 것도 그 말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언어의 가치는 언어가 주는 그런 분명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함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디를 봐도 이거야 그냥. 지금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어디를 봐도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명하다. 아직 우리가 색깔이 노란색이 분명한 것처럼 이런 식의 분명함은 아니죠. 그 말이 쓸 때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중의적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땅한 말이 없기 때문에.
분명할 때 우리는 아 이거 진짜 이 귤이니까 이거 너무 분명하네 이러잖아요. 이런 식의 분명함은 아니고 왜냐면은 모양이 도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뭘 봐도 이거뿐이니까 마지못해 분명하다 표현하는 거지. 근데 분명함도 아니에요. 말에 속지 마시고. 또 그게 없다면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분명함이라면은 그거는 상을 대할 때의 분명함이고 도에서의 분명함은 그건 아니거든. 아무리 살펴보고 뒤져보고 빈 구멍이 있나 딴 게 있나 봐도 딴 게 없으니까 분명하다 하지. 발 뺄 곳이 없기 때문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빈틈 없으면 분명하다 하지 않나요? 우리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디나 다 있잖아요. 여기 숨 쉬고 저기 숨 쉬어도 그럼 분명한 거 아닌가? 꼭 눈에 보여서 분명한 건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분명한 거 아닌가요? 빈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명함이죠. 우리가 분명함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도를 말하는 말의 어떤 진의를 알려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몸소 이 자리에 와서 그 말의 진짜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오기 전에 내가 상상했던 그런 이 법의 자리에 대한 표현은 다 망상이에요. 그거는 체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그 법에 대한 딱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언어적인 권위가 없어. 분명함은 뭘 말하는지 몰라 본인은. 그럼 놓아버려야지. 뭘 말하는지 모르는 말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대하는 분명함하고 체험한 사람의 분명함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럼 그거 자기가 갖고 있는 말 놓아버려야죠. 그러면 이미 있는 거라 했죠. 이거라고. 이건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내가 갖다 준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온 거 아니죠. 이미 있죠. 이미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 이거 어디 도망갑니까? 제가 이거 뺏어갈 수 있습니까? 어? 뺏어갈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거하고 딱 맞네. 우리가 전등한다 하거든요. 법을 전등한다 할 때는 그 등불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밝히고 제자도 똑같은 자리를 밝히는 게 전등이지. 이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건 오고 가는 거고 그건 상이기 때문에 그건 진실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 오고 갈 수 없는 것. 그것에 맞는 거는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만약에 또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딴 얘기 되니까. 예, 해도 돼요. 당연히 해도 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에 끄달리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말씀하세요. 예. 왜 하나도 저는 네. 다 안 깨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드리면은 이거를 아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는 여전히 책상에서 들리고 예. 이제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네. 그러면 다 아니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분명히 뭐 그러면 그 있죠. 네. 잘 보세요. 책상에서 들린다 했죠. 네, 그거 생각이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책상에서 들린다 보다 먼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너무도 이제 익숙한 생각이 이걸 딱 규정하는 그 작업이 바로 책상에서 들린다죠. 그렇죠? 이거는 그 생각 빼버리면은 책상에서 들리는지 귀에서 들리는지 하늘에서 들리는지 땅에서 들리는지 모르죠. 일단 들리죠. 일단 일어나죠. 그냥 일어나는데 만약에 책상에서 들린다 하면
이게 책상에서 들려서가 아니라 책상에서 들린다는 생각이 이걸 해석한 거죠. 그렇죠? 그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책상에서 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그 쓸데없는 방편의 어떻게 보면 방편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것이 순수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책상에서 관성적으로 관습적으로 책상에서 들린다고 그냥 해석해 버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순간 왜 그러냐면 이게 먼저인데 생각이 탁 끼어들어 가지고 해설한 거예요. 그럼 책상에 들리는 거 아니죠, 진짜는. 책상에 들린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것도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책상에서 들린다, 아니면 책상에서 들리지 않고 다른 데서 들린다, 이것도 용납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뭐 가슴에서 들려야 된다, 이것도 용납이 안 되죠. 이게 책상에서 들리는 것이다, 용납이 안 되죠. 이게 우주 전체에서 들리는 것이다,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그냥 일어나거든요. 그냥 있거든요. 언어 도단. 언어 도단이라 이거는 말 이전에 있기 때문에 말 이전에 너무도 말보다 먼저기 때문에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책상에서 들린다라고 딱 규정해서 책상에서 들리는 걸로 알고 믿고 살아버리지. 그러니까 뭐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을 믿고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방편으로 무슨 뭐 가슴에서 들려야 됩니다. 온 우주에서 들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다 망상이거든. 책상에서 들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편으로 제시하는 거야. 우주에서 들려야 됩니다. 전체가 다 들리는 건 망상이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상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전체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죠. 그거 다 망상이거든. 근데 일어날 뿐이죠. 그냥 이렇게. 이 경험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있잖아. 그냥 이게. 그렇죠? 또 얘기해 보세요. 뭔가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예, 다 얘기해 봐. 거울처럼 이게 예, 뭐가 예. 이게 뭐 하나하나 개체가 하나하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울처럼 이렇게 뭔가가 비춰지는 듯한 이렇게 뭐 한칸에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화가라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약간 말을 들으면 이렇게 네. 언어적인 다 이게 형상화를 다 하는데 그것도 생각이죠. 네. 그렇죠? 생각은 망상이죠. 이게 이 거울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게 있는 거는 상이죠. 혹은 상이니까 놓아버리고. 이것도 말에 속은 거고. 응? 그렇잖아요. 말에 속은 거거든. 거울과 같은 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뭐 옛 거울이라든지. 그러니까 비유일 뿐이에요. 요 법을. 그러니까 만약에 시인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 우리가 달에 대해서 뭐 호수 뭐 이런 내 마음은 호수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음이 호수는 아니잖아. 마찬가지거든. 도가 거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울처럼 비추는 어떤 도를 그려가지고 그게 그림에 딱 빠져버리거든. 근데 도는 그림이 아닌데. 그럼 그 거울 깨버리세요. 그거 상이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왜 그런 감각적 차이가 나는지 누구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사람 그렇게 표현한 사람 제대로 공부한 사람 통한 사람이라면 그거 말하고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그 순간에 그냥 난 어떻게 헛소리야 그냥. 소리는 소리인데 진실한 소리는 아니죠. 헛소리. 그러니까 이 어록이 다 헛소리야. 경전이 다 헛소리고. 그림이니까 다 그린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여기서 그림 그리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림 그리고 있죠. 거울이 뭐 비춘다는 그림 그렸죠. 벌써 언어적으로 이미지도 그렸고 본인이 그리고 있죠. 여기서 그리고 있죠. 그 거울이네 그러면.
이게 진짜 거울이네.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네. 제 생각에 거울처럼 투사된다고는 묘사한다면 어느 정도 일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림이라. 아, 그게 거울이라. 예, 근데 이런 그거랑 이런 현상은 정말 저한테는 다 리얼하잖아요. 예, 아직도. 예, 예, 예. 근데 이것도 거울처럼 투사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의 경험이 단 1%도 들어와 있지 않죠. 왕고 자기 생각이죠. 여기 뭐 하는데? 자기 생각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 단 1도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줬다 뺐네요. 맞는 말 했어요. 아니 왜 저는 이런 줬다 뺀 게 물론 이제 의도는 네. 그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원래 이제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뭐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줄 게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런 줄도 잘 아는데, 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이게 법에 대한 눈이 어두우면 다 뭐가 있는 줄 알고 봤죠. 네. 근데 또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사라져야 되거든. 네. 그래서 뭔가를 얻은 것 같다가 잃어버려야 돼. 그게 맞는 공부예요. 네. 왜냐하면 얻은 것 같을 때는 뭐냐, 분별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것 같아. 뭔가 배운 것 같고 안 것 같은데, 이 진짜 도 공부는 그거 있잖아요. 뭐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자의 밥그릇을 빼앗는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배고프시죠? 도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이거 돕니다. 드세요. 그래서 막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먹으려면 확 뺏어 버려야지.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줄인 자의 밥그릇을 빼앗는다 하는 거는 막 먹는 사람의 밥그릇을 빼앗는 거예요. 막 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는 그릇을 빼앗는 게 아니라 줬다서 뺏는 거지. 준 것도 아니죠, 사실. 자기가 막 잡으려고 한 거지. 근데 잡으려고 하니까 다 뺏어버리는 거죠. 잡을 게 없는 거를 보라고.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것 자체는 완전하게, 이것이 완전한 거지, 얻을 수 있는 게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깨달음이라 하는 거야. 이미 이게 완전한데 자꾸 얻으려 하거든요. 우리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다 뺏어버리고 이미 완전한 걸 보라고. 왜냐면은 이걸 못 보는 이유는 눈이 딴 데 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집에 재산이, 궁금한 사람은 자기 집 재산이 얼마인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보배가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면 눈이 딴 데가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런 게 있어요. 딴 사람한테 마음이 있고 막 눈이 팔려 있을 때는 진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막 바라고 막 애걸하고 막 온갖 거 다 해줘도 배신하고 떠나고 나서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누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어.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떠나지 않는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죠. 이 사람의 진가를. 그거랑 흡사한 거야, 이 공부라는 게. 마음이 자꾸 밖에 있어, 딴 데 있어. 막 돌아다니니까 뭐 밖에 있는 거는 다 허망한 거.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는 거는 언젠가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게 그 구조예요, 이 세상이. 왜냐면 진실한 게 아닌 거는 그 사람이 배신해서 떠난 게 아니라 떠날 때가 돼서 떠난 거거든요. 인연이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이게 어리석은 거죠. 온 거는 언젠가는 떠나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이치. 살아보면 아시잖아. 온 거는 반드시 떠나요. 근데 우리 온 사람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데 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뭐든 다 떠날 거거든. 운명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거니까. 무상하다 하거든, 불교에서는. 허망하다 하고. 근데 허망한 거를 기다리고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자기 기준에 맞는 게 왔다선 첩시다. 100% 그건 경계를 본 거예요.
진실을 본 게 아니라. 그거는 떠나요. 나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거. 없던 게 왔어. 그게 자기 어떤 기다리던 깨달음이야. 근데 없던 게 왔으면 그건 100% 가버려요. 근데 이게 손 10가락 다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개. 진짜 목숨까지 걸고 얘기할 수 있어. 목숨까지. 그거 이치야. 이치.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과법. 생멸법이니까. 인과법 생멸법이잖아요. 생멸법은 생겨난 건 반드시 멸한다는 거거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 왔다고 칩시다. 순간적으로는 뭔가 얻은 것 같겠죠. 크게 좌절합니다. 왜? 헛것을 봤기 때문에. 헛것을 진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그 바보지. 이미 있는 거를 안 보고 그러니까 그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리도 왜 헛똑똑이라는 건 진짜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옆에 있는 부인이든 뭐 가족이든 간에 자기를 진실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염려해주는 사람은 늘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가족들은 밖에 누구한테 밖에 더 잘해. 가족들한테는 안 하고. 근데 진실로 떠나지 않을 그거에 대해서는 돌아볼 생각을 안 하죠. 그 진가를 모르고. 그건 같은 거예요. 그럼 너무 색다른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새로운 거. 내가 갖지 못한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게 분별심의 구조예요. 분별심은 도에 만족을 못 하거든. 왜냐하면 도에 가다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어찌 이게 그러니까 진실 아닌 것만 다 취할 수 있어. 분별심. 진실은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떠돌아 다니는 거죠. 취하고 버리는 게임에 빠져드는 거지. 상거래 시작되는 거지. 거래가 시작되는 거지. 거래, 오고감이 시작되는 거지. 오고감. 열애는 불레불거잖아. 열애는 그렇게 상업적이지가 않다는 거야. 저 짧은 영어 커머셜하지가 않다는 거야. 상업적이지가 않다는, 오고 가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고받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애는. 이미 있는 거니까. 그래 이미 있는 거를 그걸 찾아야지.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자기한테 없는 걸 찾아봐야 어차피 떠날 건데. 그러니까 그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분명하지 않은 체험이라고 칩시다. 나 분명하지 않아도 분명 와야 돼. 왔다 칩시다. 간다고 그거는. 없던 게 왔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그거에 대한 미련을 두십니까? 그것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 천국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죠. 아주 그 청정이라는 건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야 돼. 돈은. 그래야지 이걸 진가를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진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자각이 안 온 이상은 자기 스스로 자꾸 막 습관대로 그냥 쫓아다녀요. 이 법문을 들어도 공부를 해도 이게 치밀하게 못한 거죠. 정밀하게. 자꾸 새나가는 게 있는 거야.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딱 들어보면 안 되는 이유는 새나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가 바라는 게 있어. 기대하는 게 있어. 그냥 인연을 탁 맡기지 못하고 놓아버리지 못하고. 그거는 체험해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외줄타기와 같아요. 공부라는 게 무슨 뭐 말 잘하고 상황에 맞게 뭐 어떻게 언변이 좋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체험을 해도 이 외줄 타는 거랑 똑같아요. 경계 이쪽은 경계고 이쪽은 이제 뭐 우리가 이 마음자리라고 합시다. 이게 마음자리에 치우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일상생활 잘 하잖아요. 하는데 싹싹 끌려간다고요. 마음이 확 휘청휘청해. 경계로 훅훅 끄달려가는데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게 이게 중도라는 거예요. 중심 감각. 그러니까 세속을 떠나서 생각을 끊고 사는 것도 치우친 거고 여기만 집착하는 것도 세속에 치우치는 것도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세속에 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고요한 거야.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세속 일 다 하거든요.
근데 아무 일 없는 게 진짜 공부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삶 속에서. 이게 그래서 제 표현대로는 균형 감각,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을 누가 잘 잡을 수가 있느냐.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법의 힘이고. 그럼 뭐냐면 사뭇 다르거든요. 온갖 일 다 해요. 온갖 일처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라는 게 마음에 막 자기 흡족한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꺼린 일도 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휘청휘청해. 왜냐면은 자기가 강하게 묶인 거를 쑥 그러면서 그런데 뭔가 이게 공부가 되고 힘이 좀 있으면 확 아는 거야. 그냥 직감적으로 몸이 알아. 그냥. 그러면 중심을 확 잡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쏠렸을 때는 한쪽으로 쏠렸을 때는 이렇게 쏠렸을 때는 진짜 마음이 줄렁해요. 뭔가 우리 있잖아요. 배도 이렇게 우리도 배 안에도 뭐 평형수가 있다잖아요. 균형을 잡는. 그게 한쪽으로 이렇게 뭔가 외파에 이렇게 휘청할 때 이게 한바탕 휘청거린다. 그런 느낌이 와. 몸에서 휘청하다가 탁 또 제자리에 오는데 휘청할 때는 딱 고가 와요. 고통이 딱 번뇌가 딱 와. 뭔가 이게 말할 수 없는 게 확 와요. 감각적으로. 근데 탁 이 자리에 중심이 서면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쪽 휘청할 때는 마음이 끌려간 거야. 집착하니까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걸 탁 놓아버리면 균형을 탁 잡아요. 그러면 똑같은 1분 아까 좀 전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이상해요. 끌려갈 때는 막 이게 불편하고 뭔가 일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분별심이 확 일어나거든요. 근데 딱 중심을 잡으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홀가분 아무 일이 없어. 그냥 홀가분. 그 순간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랑. 그 균형 감각이 얼마나 평형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바로 법의 힘이에요. 공부의 힘이고 이 일 없는 자리에 치우쳐 있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그 임재어록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석실행자라는 그런 행자가 있었는데 그 석실도인이라고 해요. 석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나라 때는 너무도 황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불교를 지원을 아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고 다음 권력을 가진 왕이 아마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 지원을 많이 해주면 사찰에 재산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그 정권이 몰락하고 다음 왕이 등극할 때는 그걸 불교를 억압한다고. 왜냐면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걸 돌리려고. 왜냐하면 절에 너무 부가 치중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군대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권력 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막 하는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승려들은 머리 기르고 그냥 일반인의 옷을 입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왕이 또 오래 안 가. 너무 극단적으로 하니까. 그 다음 왕이 오면은 불교를 막 숭상해. 그럼 이제 머리 깎고 그냥 절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 하는데 이 석실도인이라는 사람은 환속했다가 그러니까 뭘 환속이라고 할 수가 없죠. 머리 기르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안 깎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행자로 사는 거예요. 행자. 그래서 석실행자라 하거든요.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행자니까 석실에 가가지고 방아를 찢는 거야. 방아를 찌르려면 옛날에는 이렇게 디딜방아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 한쪽만 하면 힘드니까. 그 사람이 근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석실행자가 그 공안에도 나오거든요. 그 석실행자가 곡식을 찢다가 발 옮길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 행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임재어록에. 그러니까 임재가 뭐라고 하냐면 깊은 우물 속에 빠져버렸다 그러거든. 우리가 온갖 생각을 떠나고 발 옮겨서 찢는 것도 잊어버리고 깊은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 들어간 걸 깊은 우물 속에 빠져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치우친 거죠. 한쪽으로. 그게 도가 아니라고. 그 비판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냐? 이쪽 발 저쪽 발 때에 따라 잘 디디면서도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게 이게 진정한 불이법, 공부라는 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거고, 깊은 우물에 빠져버리면 아무 쓸모도 없잖아. 그냥 잠자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 만약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아요. 단지 뭐냐? 분별, 집착, 그거 떨어지지 않는 거. 왜냐면 그거 다 공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할 때 다 해요. 할 거 다 해. 그 마음에 어떤 그런 평형수 같은 게 쌓이고 이게 힘이죠, 힘. 공부에 대한 힘을 얻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이제 이 공부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여기까지 가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의 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이겁니다. 그냥. 이게 진정한 법문이에요. 말도 필요 없어, 이거.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래서 옛날 구지 스님 맨날 손가락만 들었다고. 이게 다니까. 만약에 뭔 설명하면 이렇게 다 뭐가 있고 그럴까봐 흠이 어떻게 보면 망상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이려고 맨날 손가락만 들은 거라. 이것뿐이니까. 이것뿐이라고. 이미 있잖아요. 제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남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이 뒤에도 나와요. 보세요. 도명상제하고 육조가 이렇게 대유령에서 만나가지고, 도명상제는 그 의발을 뺏으러 왔어요. 그게 이 사람이 무슨 장군 출신이니까 제일 먼저 쫓아와서 이 사람의 의발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이 의발을 가지러 온 게 아닙니다. 법을 깨닫게 좀 일깨워 주십시오. 그런다고. 그러면은 좋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나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 그 도명상자 그대의 본래 면목이 뭡니까? 좋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나쁘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도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이미 있는 게 뭡니까? 도라는 생각을 하는 자리, 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이 자리잖아요. 그냥 이미 왔다 갔다 안 하는 건, 돈이 도 아니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선인이 악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물들지 않고 본래 면목이라는 건 본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래 자기 낯짝. 본래 면목이라, 본래 자기 낯짝, 본래 자기 얼굴이 뭐냐 이거예요. 본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거든. 좋다는 생각할 때나 나쁘다는 생각할 때는 늘 부동인 거, 이거. 그럼 이거 그대의 본래 면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탁 와닿았어, 이 자리가.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미흡한 거야. 미심쩍은 거야. 설마 저 사람이 이걸 깨달았을까? 그럼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게 미흡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 이것 외에 뭐 비밀한 뜻이 없냐? 따로 비밀한 뜻이 없냐고. 그래 묻거든요. 뒤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거 할라 했는데 이제, 근데 이 대화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도명은 즉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다. 겨우 반응한 게 진땀 솟은 거라.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 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거 밖에 또다시 뭐가 있습니까? 뭔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조가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많이 말해왔죠. 말한 것,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비밀한 뜻이 아니고 진실한 뜻이, 은밀한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만약 자기 본래 면목을 본다면, 이 자리를 돌이켜 본다면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에게 있습니다. 요거다. 말할 수 있고 말할 만한 거는 도가 아니다. 내가 말하더라도. 그리고 진정한 본래 면목,
진짜로 은밀한 뜻은 자기 본래 면목을 돌아본다면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한테 있습니다. 이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명도 의심했지. 설마.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또 비의, 비밀스러운 뜻이 뭐가 있을까? 이것 갖고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뭔 비밀한 뜻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해? 내가 말할 수 있고 말한 것. 그거는 비밀할 수가 없어. 왜? 그건 다 비밀하지가 않잖아요. 말해줬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 당신의 자기 면목을 본다면 도리어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한테 있습니다. 이 말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 내가 말한다면 은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린다고 육조가. 내가 말한다면 은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절대 은밀한 거 아닙니다. 왜냐 말해진 것,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은밀한 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쥐고 있잖아. 그 기준에 맞는 뭘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을 거 아무것도 없고 볼 거 없고 생각 밖에서 들어올 물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뿐이라 이미 있는 거를 돌아보라고. 이게 여기에서 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조 스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대주해에 왔을 때 법을 물으러 왔다니까 자기 안에 있는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는다. 뭐가 보물창고? 묻는 게 그게 보물창고니라 그래. 묻는 게 묻는 그것이 보물창고니라.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묻기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답도 잘하고 의심도 잘해. 여기서 온갖 게 다 나와요.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요것뿐. 은밀한 뜻은 요거고 그 나머지는 다 은밀하지 않은 거예요. 요것만이 은밀한 거야. 근데 자기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뿐이라는 게 분명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없죠. 본인만 이거 있습니까? 애기라고 이런 거 없습니까? 어? 그러니까 평등한 거죠. 나이 든 사람만 있고 뭔가 배운 사람만 있고 그럼 평등한 게 아니고 거짓된 거죠. 근데 도에 아무 관심 없는 애도 다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거지 평등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건 안 돌아보고 밖에서 얻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해지라고 좀.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내니까 못 보는 거지. 이 욕심하고 이 공부는 상극입니다. 욕심은 욕구, 바라는 거거든요. 찾는 거거든요. 있는 사람은 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완전히 무방비 상태, 무중력 상태, 자기를 완전히 초계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만이 도에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새 나가는 거니까. 바라는 게 있으면 망상에 떨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바라는 거는 지금 있는 게 아닌 딴 데 관심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렇게 철두철미해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새 나가는 구멍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그건 다 망상에 떨어지는 거거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나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그게 자기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욕심 없는 사람이라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지. 욕심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렇죠? 미래의 기대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는 다 그거예요. 망상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에 대한 관심이든 악에 대한 관심이든 그게 진실하다고 여기니까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다 모든 일 다 말하자면은 내 직업이 화가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화가라.
존재 자체가. 왜? 세상 그림을 다 그려내. 세상을 다 그려내니까. 직업이 우리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직업이 화가인 분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의사인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본래는 다 화가예요. 본성은 다 세상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다 그려내잖아요. 본성은 화가네. 그 화엄경에도 나오거든요. 화가 마음은 화가 같다. 다 그려내니까. 직업하고 딱 맞네요. 그렇죠? 진짜. 근데 진실한 화가가 못 된 거야. 진실한 화가가 돼야지 진짜 화가가 되는 건데. 그리고 자기 본래가 타고난 그거를 봐야죠. 그게 진정한 거지. 태어나서 얻은 기교나 기술이 아니라 본래가 그렇다. 본래 무궁무진 아름다운 것만 그려내지 않아요. 추한 것도 그려내고 선한 것만 그려내지 악한 것도 그려내고 좋은 것만 그려내지 않아요. 나쁜 것도 그려내고 그래야지 그게 완전한 거 아닙니까? 치우치지 않고 다 인연 따라 다 그려내잖아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아무런 해석이 없으면 이게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있잖아요. 있잖아. 그냥 있잖아.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찌할 수가 없다. 아는 건 아니지만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가 얻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 너무 떠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떠날 수가 없구나. 여기를 떠날 수가 없구나.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죠. 뭔가를 무슨 어떤 체험을 한 게 깨달음이 아니라 이건 어찌 할 수가 없구나. 떠날 수가 없구나. 그게 진정한 깨달음인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져야지 뭔가를 체험하고 얻고 그러는 게 아니고 떠날 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떠날 수가. 또 있어요 또? 또? 많지만 힘이 쫙.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비춰서 생각하면 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얘기들인 거는 같아요.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더 궁리할 거야. 막 집을 떴습니다. 집을 짓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또 막 비판을 하는 거야. 그게 도미노처럼 싹 무너져 버려야 돼. 망상이잖아요. 망상은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진실은 드러나고 싶은데 망상이 가리고 있어서 안 드러나니까 망상만 사라져주면 돼. 우리가 하늘에 늘 해가 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구름이 가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구름만 사라지면은 항상 대명천지처럼 밝아 있잖아.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망상만 떨어져 나가면 되지 진실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찾고 구하는 마음이 내려놓아지면 되는 것이지 그 마음 쥐고 있으면 구름 잔뜩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햇빛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라. 부서져라 그 파조타와상 그 얘기 모든 망상이 부서져라 그러면 대명천지같이 밝다. 근데 깨달음을 얻으려 하니까 그게 잘못된 패턴이라는 거예요. 구조가. 깨달으면 이미 완전해요. 본래 면목인데 어떻게 오고 가겠습니까? 근데 묘하게 이거는 망상이 끼어들면 안 보여. 그것만 사라져 주면은 활짝 밝은데. 그런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뭐가 있으면 그거 잘 봐야 돼. 이게 과연 진실한 건지, 내 생각 아닌지. 그 생각은 허망한 거니까 놓아버리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되겠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 망상하는 그게 거기 놓아버리면 깨달음은 이미 완전했어요. 깨달음을 얻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우리 송명진 씨는
망상만 가시면 돼. 그게 지금의 그 상태예요. 망상만 떨어져 나가면 돼. 바라는 그 마음만 죽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자꾸 집에 가서 또 궁리를 하는 거야. 또 말이 되네 안 되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분별만 내려놓아 버리면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돼 있어. 아주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만 떨어져 나가면 돼요. 기다리는 그 마음만 내어버리면 돼. 그러면 이미 그냥 막 이게 드러나려고 드러나고 싶어도 그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드러나니까 그거 다 놓아버리세요. 오늘은 이 진정한 서장을 했네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렇죠? 집에 가서 뭐 자꾸 궁리하지 마십시오. 잠이나 푹 자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